시청자 여러분, 홍현종의 위대인 어느덧 마침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문기자 출신인 제가 방송을 한다는 게 참 어불성설이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무난히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온 게 누구보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자칫하면 정형화되고요. 또 재미없게 흐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그런 점을 조금 이렇게 고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줬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이와 또 재미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100회 특집 아무나 세울 수 없겠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를 모실까? 시사적인 것보다 조금 파격적인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를 뽑는 행사가 있었죠. 바로 미스 코리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도 귀도 즐거우실 거고 눈도 즐거우실 겁니다. 2011년도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눈이 부신데.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미스 코리아에 못지않은 또 귀중한 분 한 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무래도 혼자 7명의 이런 미녀들과 진행하는 것이 어쩐지 좀 불안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미스 코리아만큼 예쁜 우리 서울경제TV의 최예린 아나운서, 지난번에 서울 본선 때 사회 봤었어요. 너무 잘 봤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최예린 아나운서가 몇 살만 어렸으면 틀림없이 미스 코리아 나왔을 겁니다. 최예린 아나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홍현종의 위대인 100회 특집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 때 저를 불러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너무 아리따운 7분의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주인공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방송한다니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린 아나운서, 난 매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시사 인터뷰보다 이런 쪽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런 말 했어요. 자, 예린 아나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미스 코리아 젊은 후배들을 보니까 20대 그런 정말 그 푸르름 네. 느껴지죠?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10대도 심지어 있다고. 심지어 10대도. 네. 자, 그러면 홍 의원님, 이 중에서 누가 10대인지 일단 소개부터 쭉 한번 여기 10대도 해볼까요? 있어요? 네. 그럼. 아휴, 이게 참 내가 쑥스럽네. 10대가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10대고, 누가 20대고, 샅샅이 우리가, 정체를 밝히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부터 좀 네? 먼저 해볼까요? 자, 차례대로, 앉은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2011년 미스 코리아미 그리고 미스 코리아 중에 막내 김수정입니다. 자, 수정씨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제학과, 수학과, 그렇죠? 네, 복수 전공하고 복수 전공.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노스웨스턴대학 무지하게 좋은 대학인데. 네. 예린 아나운서, 그야말로. 정말 수제죠. 게다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와 경제학과 수학과는 왠지 좀 멀게 느껴지는데 그것도 복수 전공했다고 하니까 보통은 아니죠. 치어리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 4년 동안 치어리더하고 단장도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치어리더 한번 봅시다. 그거 영화에 보면 있잖아. 다리 쭉쭉 찢고. 그거 예, 한번 지금 부탁을 좀. 피해시니까 다리는 쭉쭉은 못 찢겠지만 예, 그래도 이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찢는 것만 빼고 봅시다,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1년 미스 코리아미 이세미나입니다. 네, 나이는 둘째 언니지만 실제로 여기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그런 기술은 가장 막내인 그러시군요. 그런 네. 제가 이세미나 씨는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네. 세미나 그랬더니 결국은 물리를 했더라고요. 오. 그것도 카이스트에서. 어머. 원래 물리가 저 세미나가 많이 하는 데거든. 조금 썰렁했나? 그랬죠. 그 카이스트 지금 이번에 졸업했어요, 그러면? 네, 아직 졸업은 안 했고요. 근데 이번 가을이 지나면 졸업하게 됩니다. 에리나 아나운서, 제가 네. 지금 미스 코리아들 모셔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세 번째인데 예. 물리과 출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앞서서 또 뭐 수학과, 경제학과, 물리학과 그 다음 분은 또 어떤 과일지 궁금해요. 다들- 궁금하죠. 예. 자, 다음 분 우리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2011 미스 선 김희슬입니다. 또 성함이 이슬. 네. 예. 이슬 같다. 아니, 근데 참가번호가 2번이셨더라고요. 네. 아니, 참가번호 앞번호면은 더 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앞번호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 아무래도 사람 후보자가 많으니까 앞번호 있으면 더 튈 수 있고 조금만 잘해도 눈에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맨 마지막에 선하고 이렇게 우리 진하고 선혜 씨하고 이렇게 둘이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1등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슬 씨처럼 지금까지 내가 본 일을 저렇게 뻔뻔하게 1등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난 처음 봤어. 너무 멋있었어. 농담이고요. 멋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2011년 미스 코리아 지인 이성혜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지인을 우리가 인사를 받게 되는데 이성혜 씨는 제가 참 놀란 게 이렇게 보통 미스 코리아 지인 발표가 되는 순간에는 누구나 다 그렇죠? 눈물 보이고 그랬죠. 근데 그게 트렌드가 요즘은 울고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당당하게 딱 받아들이는. 그게 배짱이 옛날보다 이렇게 세진 건가? 글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그런 그 뭔가 구슬프고 짠하고 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냥 기쁘게 서로 축하하고 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렇게 쿨하더라고요. 예. 모르고 아마 요즘에 20대 그게 또 트렌드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냥 뭐 쿨하고. 괜히 쑥스러워하고 이런 문화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성혜 씨는 이제 글로벌 무대 나가셔야죠, 그죠? 네, 미스 그렇죠. 유니버스 나가서도 네. 그런 담담함과 냉정함을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 네. 그리고 이미 뭐 언어도 다 준비되셨죠. 굉장히 말 잘해요. 네. 굉장히 말 잘해요.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 미스 코리아 선 김혜선입니다. 성함이 김혜진이었다면 혹시 진?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선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네. 서원의 저는 사실 진선미 중에 그 서원의 어떤 의미도 이렇게 한자를 놓고 봤을 때 제일 좋은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연 이번에 입상 전교 최고 장신이시죠? 네, 그럼. 키 얼마예요? 키가 176. 아유, 같이 쓰면 안 되겠다. 자, 다음 편에 공평희 씨. 안녕하십니까. 2011 미스 코리아미 공평입니다. 공평희 씨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포토제닉 받았잖아요. 사실은 네. 포토제닉이 굉장히 좋은 상이지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인데 그걸 받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기대를 많이 더 했던 것 같아요. 미를 발표하는 순간에 약간 서운한 빛이 스치고 지나간 걸 내가 딱 단파로 했어요. 홍현님도 느끼셨는데 저도 약간. 정말요? 예. 들켰나봐요. 사실 포토제닉 상을 받을지 예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워낙 또 아름다우신 후보들이 많아서 사진도 예쁘게 나온 후보들도 많고 해서 전혀 예상을 안 하다가 상을 받으니까 그 백스테이지에서 후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길을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이 기가 올랐다가 나중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주 그런 게 있어야죠. 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2011 미스 코리아 미 남미연입니다. 항공사 CEO가 꾸미신 분. 네, 그렇습니다. 와, 항공사를 차리겠다는 거죠? 야무지게. 야, 어떻게 그런 꿈을. 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승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꿈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자기소개를 다 들어봤는데, 근데 미연 씨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물어보겠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오늘 입었어요? 저희가 지금 대회가 끝났지만 지금 또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똑같은 옷을 차렸게 되었습니다. 서양 교육을 받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며칠 받으세요? 지금 이틀째입니다. 네. 여기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동강에 와서, 그죠? 여기 합숙을 했던 데인데, 다시 한번 입상되고 나서 이제 서양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코리아 활동에 나서는 거구나. 그런 과정인가 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냥 대회 끝나면 지인하고 엄마 어떡해 하고는 집에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 부분이네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치고 나가야 될 1년 동안 활동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그동안에 몇 달이었어요? 토탈, 지금까지. 처음 만났을 그렇지, 때부터 현재,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얼마나 걸렸죠? 7월 11일에 처음 입소해가지고. 그렇죠. 너무나 오랜 시간, 긴장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 지금 불과 이제 며칠 안 지났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 살도 빠졌을 것 같아. 그렇게 치열하게. 자, 자고 나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별로 예상 못한, 자신 있어도 물론 있었겠지만, 신데렐라가 됐어요. 느낀 소감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자, 차례대로. 네. 아직까지는 별로 다른 걸 못 느끼는데요. 진짜 기대하지 못한 이런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놀랍기만 하고요.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야 되지만 솔직히 지금은 집에 가서 조금 먼저 쉬고 그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다음을 가고 싶어요. 자도 끝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 훈련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예. 평소에 여기서 그럼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 평균 한 3시간? 네, 3시간 정도 긴게 되는 것 4시간인데. 아니 그러면은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빡빡한 근무 일정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시쯤에 마쳤는데요. 숙소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 다음날 일정을 준비하다 보면 잠드는 시간은 2-3시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6시 정도에 계산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세미나 씨.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고 바로 다시 동강 시스타에 와서 다시 합숙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후보생으로서 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냥 그 합숙 연속인 것 같고요. 아직도 대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신데렐라가 아직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 다들 못 주무셨다는데 여기 보면 잠을 제일 잘 잤을 것 같은 김희수 씨한테 한번. 제가 왜 잠을 많이 잤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다기보다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후보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친 이성애 씨야말로 신데렐라 중에 신데렐라가 사실 됐는데, 자, 들어봅시다. 일단은 가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스코리아 자리에 오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이제 관심을 주시는 만큼 2011년도 한 해 또 나아가서 앞으로 한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애 씨 대회 다음 날에 그 인터넷 포털에 검색 순위 1위 올라간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네. 뭐 빨리 거기 돌아보니까. 보니까 형사 엄친 딸이 있던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봐주세요. 샅샅이 우리 해내봅시다. 네. 자 그리고 옆에 분? 네, 저도 대회가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다시 교육을 받으려고 합숙을 왔기 때문에 신데렐라다 뭐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미스코리아를 대표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떨리고 내가 정말 당선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비로소. 네. 이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직 두 분 남으셨지만은 이게 대회 끝나고 집에 바로 못 가는 게 신데렐라로서의 어떤 체감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나. 그러네. 그리고 동평이는?
저는 신데렐라라는 단어에 약간 부담이 드는 게 그 안에는 신분이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게 약간 민망하기는 한데 에린 아나운서, 우리가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요즘 말 잘못하면은 참가자들한테 욕먹고. 오케이. 네. 그 미스 코리아 당선이 된 게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스 코리아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 할 만한 일은 아니고 앞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안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찌그렇게 다들 말씀도. 너무.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연 씨. 신데렐라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새엄마에게 구박을 당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착한 신데렐라와 나중에는 멋진 드레스를 입고 그 왕자님과 함께 이제 성 안에서 춤을 추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그런 신데렐라는 이미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무대에서 보여드렸고 이제 다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신데렐라로 돌아가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신데렐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연 씨가 그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청자들이 보지가 우리가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참 말 너무 잘하죠? 제가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당연히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에 대한 그 설명도 너무 좋았어요. 자,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뭐 너무 정말 예쁘시고 신데렐라라는 표현을 저희가 그냥 썼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우신데 과연 이 미스 코리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뻤을까? 정말 떡잎부터 남달랐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렸죠. 그거 재밌을 것 같다. 예. 네, 먼저 김수정 씨 거부터 볼게요. 와, 약간 삐삐머리처럼 따은 이런 그러네. 사진인데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송혜교 씨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렇다. 네. 진짜요? 처음 들어봐요, 송혜교 씨는. 처음이에요? 네. 예. 정말로 근데 많이 닮아있어요. 제 유치원 때 사진인데요. 예. 4살 때. 네. 그 머리가 솔직히 그 아침에 사진 찍기 전에 이모랑 많이 싸우고, 왜냐면 제가 그 머리를 절대 하기 싫었는데 이모가 억지를 시키셔가지고 예. 많이 울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얼굴 그대로 있다. 정말. 네, 그래요. 다음은 우리 옆에 계신 이세미나 씨 거 볼게요. 와, 뭐 풀 같은 걸 이렇게 뜯고 있는데 아파서 하는 것도 같고, 근데 얼굴형이 정말 그대로 계란형처럼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얼굴 길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계란형이라고 했는데. 네, 근데 사진에 이제 어렸을 때 코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분들이 하시는 말이 태어났을 때 얼굴에 구멍이 3개밖에 없었다고. 코가 안 보였는데 언제 그렇게 높아졌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성형을 했던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얼굴만 보면 코를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눈 마주치기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당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표 작품입니다. 부모님의 그 어떤 장인의 손. 네. 와, 김희슬 씨는 지금 나무 붙잡고 있는 게 김희슬 씨 맞아요? 미소녀, 어떤 보이시한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하고 분위기가 얼굴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 같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가 미용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에 많은 도전 커트를 제 머리에 시도를 해보고 이게 맞아. 실험 대상인 거예요. 그때 뭐 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짧은 머리가 싫지는 않았어요. 자주 해봤었어요. 커트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커트를 자주 했었고. 요즘도 어머니가 실험 대상으로.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도 이제 더 이상 실험을 하고 싶지 않은. 예. 홍현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사진을 보고 오늘날 미스 코리아 진이 되자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내가 보기엔. 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정말 와, 이 선글라스 크기가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얼굴 거의 다 가리는. 나는 이성애 씨가 굉장히 배짱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기묘한 얼굴과 표정을 갖고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내기가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들고 나온 거 보면은 너무 멋있어. 네, 저 좀 더 웃음을 드리고자 좋아요. 그리고 저를 가장 잘 표현한 좋아요. 사진인데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패션의 흐름을 빨리 따라가서 정말이에요.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을지언정 액세서리는 꼭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선글라스를 한다든지 반지를 낀다든지 뭐 아니면 누구 거 예쁜 거 보면 꼭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달라고. 근데 이 사진 잘 보시면요. 약간 턱을 약간 이렇게 탁. 약간 볼에 심술살이 좀 붙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닌가? 네. 강은하선 씨 사진인가 본데 뭐 텐트 앞에서 지금 예쁜 수영복 입고 노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혜선이 노래 한번 해봐라 하면 그렇게 나가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고 네. 가진 애교를 다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지금 예전에 영흥도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친척분들이 혜선이 나와서 노래해보라고 해서 네. 막 마이클 잭슨 그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막 노래하고 그랬던 사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듣기도 노래와 춤. 네. 예. 저희가 이때가 절대 빠뜨리지 않고 예. 큰 키에 예, 또 노래와 춤 한번 기대해볼게요. 아유, 그 제주는 하여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옷도 이미 수영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스코리아 나오려고 작정을 했구만, 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The thing about love is 아니 이 장르가 트인 소녀는 누구예요? 너무 귀엽다. 너무. 공평이 씨 맞죠? 누드인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 요즘이 유행하는 하이 실종 아니에요? 제가 집에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저희가 딸 둘인데 그래서 집에 인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30개쯤 됐는데 이름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언니랑 노는 게 저희의 낙이었어요. 근데 인형을 항상 사진을 보면 꼭 들고 있는 게 많아서 가장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와 바비 인형을 들고 있고 그 사람이 결국 바비 인형처럼 또 큰 것도 참 글쎄, 인형 들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됐으면 저도 인형을 좀 어떻게든 붙들어 볼 걸 하는 생각. 네, 정해진 후회가. 남미연 씨 보니까는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에린 아나운서 화장한 것 같아. 눈썹도 정말 그렇지. 진하고 입술도 정말 맞죠? 빨갛고. 옛날부터 눈썹도 진하고 입술도 빨개서 엄마하고 같이 시내를 나가면 엄마 친구분들께서 아 왜 어린 딸을 화장을 시켜놨냐고 그런 오해도 사셨대요. 그때부터 좀 먹나 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다 봤는데, 체린 아나운서, 예. 제가 딸을 안 키워봐가지고, 네. 이렇게 이쁜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흐뭇하고, 또 자랑스럽고,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사실 어렸을 때만 예쁘면 참 주변에서 안타깝거든요. 예, 맞아. 근데 어렸을 때도 예뻤는데 지금은 더 예뻐졌으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미스코리아를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이제 2달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가는 이 시점에 저는 이제 제 외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이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한국어가 영어처럼 막 들려요. 맞아.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민아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히 남자아이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아무래도 이공계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리학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위에 학번에는 여자 선배가 아무도 안 계시고요. 저희 학번에는 저 혼자 여자였어요. 물릴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저는 쇼커트로 다녔었고 이제 그런 스스로를 가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것들 다 가르쳐 주시고 네. 또 스스로 가꿀 수 있고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여자친구를 좀 만들어 보고자. 네. 예, 여자친구들 밖에 많은데. 근데 정말 대전이 들썩들썩하겠어요. 이 물리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제가 물리를 전공을 했어요. 물리라는 게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고 이렇게 그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과외 이쁜 여자분이 있으면은 공부하기 참 힘들어지는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죠. 예, 연구와 실험에 예,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홍일점 같은 저런 분이 계시면 그럼요. 예. 그러면서 또 공부해 나가는 게 그게 뭐 아주 좋은 학생이죠. 자, 이슬 양. 저는 어렸을 때 키가 좀 큰 편이었거든요. 큰 편인데도 몸에 비해서 얼굴이 좀 작아서 주변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지금 진짜 작아요. 그래서 옆에 서기 싫어요. 네, 경기 때부터 쭉 같이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정말 비교 당했어요. 이승이랑 연마도 티하자. 제가 지금 그 옆에 앉아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히 듣고 넘겼는데 좀 21살, 20살 넘어가면서부터 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는 다른 사람은 솔직히 해볼 수 없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치면은 정말 아쉬움이 클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는데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 한국의 멋, 한국의 그런 고상함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국인은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한국의 미를 어떻게 가장 잘 알릴 수 있을까. 또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한국의 미를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자리가 아닐까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럼요. 저는 제 자신한테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 저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산이 될 수 있는지 늘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번에 올해가 제 나이가 마지막이에요. 이 미스 코리아 대회가. 그래서 지금 해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언니.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대학교 방송국 선배분들이 많이 미스 코리아에 도전을 했었고, 그 중에 미스 코리아가 된 후에 아나운서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조금 그런 영향을 주변에서 받고 나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본 게 우리말과 우리나라 한국어를 알리고 그것을 가꾸는 역할을 하는 아나운서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를 홍보한다는 미스 코리아의 역할이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신데렐라 꼭 집어내신 게,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쌓은 내공과 그럼요. 아나운서 이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방송국 활동을 하신, 그런 모양이에요, 대학교 때. 우리 아나운서 선배 최일이나 씨가 보시기에 공평희 씨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정말로 충분하신 것 같아요. 다들 뭐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시지만 특별히 뭔가 하나 더 이렇게 알파의 깊이를 두시는 그런 말씀에 제가 약간 움찔움찔했던 순간이 있는데 너무 말씀 좋으십니다. 네, 저는 올해 20살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 소년 같은 소녀였다면 이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멋진 여성 인재로 거듭나고 싶어서 제 자신에게 화려한 인생의 막을 열어주고 싶어서 이 미스 코리아라는 대회를 통해서 멋진 출발점이 되고 싶어서 저는 아까 미연 씨가 요 전 코너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저도 꽤 됐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후배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잘 크게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조금 이렇게 일탈도 했다가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은 조금 그런 면에서 뭐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근데 조금 일탈을 했다가 제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커지더라고. 그런 면에서 미연 씨가 뭐 아까 뭐 일탈까지는 아니지만은 다 반농담으로 이렇게 좀 다른 것도 많이 해봤다 그랬는데 나는 굉장히 그 미연 씨가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 예. 내가 너무 특정인을 미화를 해줬나? 오케이. 정말 일탈했다는 게 뿌듯해지네요. 역시 내공이 있어.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사실 많이 갔어요.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에리나 아나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여자분들 지금 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 화려한 젊음들이 25박 26일을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끼리만. 예. 동강 시스타라는 리조트, 또 하이원 리조트, 저 강원랜드에 있는 여기서 25박 26일을 도대체 나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네. 저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궁금해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여자인데도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재미있는 25박 26일 동안에 크게 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 이성애 씨가 이성애 씨보다 여기 제일 언디가 누구죠? 아까 혜선 씨가 저기 25박 26일을 한번 크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간단한 스케치 정도? 간단하게. 예. 일단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을 정말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해요. 싶어요. 네,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저희 미스코리아에 대한 환상을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이야. 네, 깨버리셨을 거예요. 어떤 면 때문에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저희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힘들었고 25일 동안 그래서 합숙이 끝나고 아마 병원에 가야 될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런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 뭐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갈 수 없다든지 네, 그런 걸 계속 참고 긴장하니까. 네, 인내심을 정말 키우는 그런 합숙 기간이었고 또 다른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네. 저희가 군무 연습하고 워킹 연습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미처 양말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그냥 운동화를 신고 또 구두를 신다 보니까 뭔가 스멜. 나요? 발냄새가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린 아나운서, 이게 미스 코리아와 발냄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연관은 굉장히 좀, 멀 수 있지만, 조금 더 인간미가 확 전사. 그러네요. 미스 코리아도 인간이다.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프로그램에 사실은 주제에 대해서 에린 아나운서하고 제가 많이 의논을 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나는 뭐 미코다.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가 조금 전에 한 거. 예, 조금 인간미가 있는 그런.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미스 코리아. 그거 좋다. 네. 제가 우리 동생들의 이미지를 살짝 실추시키고 나면 걱정이 됩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재밌는 멘트였고, 시청자들이 미스 코리아도 이렇게 아직도 제 후배들 아주 어린, 아주 10대들 중에서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막 너무 이쁜 여자들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다는 얘기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깬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코리아 연관 검색어에 발냄새가 미스코리아 발렌스. 제가 오늘 더불어서 이 코너 끝에 카메라 감독한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의 방을 이 상태로 내가 가서 한테 찍어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자료 화면으로 우리가 분명히 제가 한번 그게 보여주면- 신발 수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거의 뭐 통로로 약간 분위기가 가긴 하는데. 그리고 미스 코리아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오해가 미스 코리아는 하루 종일 굶을 것이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삼시세끼를 뷔페로 먹었거든요. 그 뷔페 음식들이 싹 비워질 정도로 저희는 접시를 쌓아두고 먹었어요. 뭐 채소뿐만 아니라 뭐 육류부터 시작해서 정말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께서 이 리조트 운영에 혹시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친구들이 너무 잘 먹어서 네. 보기 좋았어요 정말.
저희는 오히려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다 보니까 서로 경쟁한다고 다이어트하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합숙 기간 동안 살 빼다가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후배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플레이트에 이따만큼 음식을 쌓아가지고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또 뛰어가는 거예요. 아, 저게 미스 코리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요번 2011년도 건강미를 추구하는 미스 코리아들이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다이어트하는 미스 코리아 이미지 정말 아무런 스멜도 안 나는 그런 정말 투명 인간 같은 느낌 그런 건 확실히 아니다라는 게 좀 정리가 되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저희 룸메이트 언니들이 3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날들은 12시간 이상 군무 연습을 하고 나서 땀이 되게 많이 났어요. 또 땀 얘기. 근데 어떤 언니들은 방으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샤워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옷을 먼저 입고 그대로 주무신 언니들이 몇 분 있었어요. 헤어 메이크업 수업도 하는데요. 이제 헤어 시간에 이제 머리가 너무 이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군무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땀을 흘렸지만 들어가서 그대로 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대로 다시 나오는 그런 스프레이 됐으니까. 제 동료분이 그랬는데 조금만 자제. 이게 저희들의 룸메이트 얘기지 저희 얘기는 아니에요. 급기야, 번호가 달라요. 예, 급기야 지인이 좀 자제시키는. 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는 오늘 미스 코리아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그런 땀과 노력으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땀과 노력의 그 땀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목으로 박수. 이제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처음보다는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갈 데가 없어, 내가 보기엔. 이제 갈 곳은 하나죠. 갈 곳은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직접 몸으로 좀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준비들 하고 계셨죠? 자, 개인기, 장기자랑 한번 볼까요? 우리 다 볼 수는 없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 동료들끼리 한번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거 우리 짜놓지 않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빨리 앞으로 10초 안에 딱 지목을 해. 누가 하면 좋을지. 우리끼리 알기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어. 그다음에 서희 춤추는 거, 언니 노래하는 거. 네. 아, 좋아요. 크리스탈. 아니, 나는 사실 조금 전에 환상이 다 깨졌었는데 이걸 보니까 환상이 되살아났어. 아유. 아니, 이게 정말 놀라운. 냄새가 좀 나도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길이가 기니까요. 정말 길다. 네, 뭐 이렇게 동작 되게 작은 건데도 뭐 시원시원하게 그러게. 느껴지고. 나는 가까이서 보고는 처음 느꼈어. 이렇게 그 길이라는 거. 정말. 정말 처음 느꼈어요. 에리나 아나운서가 뭐 자기가 굉장히 준비해왔다고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한번 뭔지 들어봅시다. 저 막 주섬주섬.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미스코리아 진선미 무려 7분을 모셔놓고 그냥 이쯤에서 막을 내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진면목을 한꺼풀 더 벗겨보는 이른바 저 아나운서 최예리나와 함께하는 Yes or No 솔직 토크 코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룰은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질문을 드렸을 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예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저희가 그냥 노라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주셔야 될 거는 솔직함. 나는 대회 출전 전까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다 혹은 내가 제일 낫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짓말쟁이들 자식하지 못해. 저는
이쁜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정말 이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사이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정말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정말 이쁜 언니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조금 환상이 탁 깨졌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나와보니까 정말 예쁜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또 솔직하게 미연 씨가 얘기를 해주셨고. 자, 뭐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조금 예상 가능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방송에 나가거나 혹은 미스코리아 대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내 모습은 내 진짜 모습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해당되고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느 쪽 손이든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Yes or no? 어우, 무려 5분이. 자, 한 분 한 분. 먼저. 근데 또 워낙 저희가 대회 때 보여드리는 모습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드레스 워킹, 수영복 워킹, 군무 등인데 주로 미스코리아 하면 우아함과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 컨셉에 맞게끔 연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도 제가 집에서 막내여서 그런지 가끔씩 애기 목소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친구들, 그러니까 후보들은 아마 알 텐데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은 아직 알려지지 못한 저만의 비밀스러운 지금 모습인 갑자기 아주 짧게 애기 목소리. 짧은 한마디. 언니한테 하는 거 있잖아. 앓는 소리. 네, 굉장히 그 짧은데 좋네요. 이거 저절로 나왔네요. 네, 저는 솔직히 25일 동안 저희 친구들의 매력을 다 보여주기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재능도 있지만 그래도 성격 면에서 미스코리아 하면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해야 하고 말도 조심성 있게 해야 하고 하는데 제 성격상 굉장히 털털하고 좀 중성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 좀 감춰야겠다. 네. 예. 자, 미스코리아 지인은 다 보여줬을 것 같은데 예. 미스코리아로서 보여드려야 될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성애라는 개인에 있어서는 아직 10분의 1도 정말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 원래 성격 자체가 워낙 자유분방하고 또 좀 활동적이고요. 사람들이 저를 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은 어리버리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또 그러게요. 푼숙기가 있다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워낙에 보이는- 담담하고 참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구나. 그런 면이 있구나. 보이는 모습하고 보이는 모습은 좀 쌀쌀해 보이기도 하고 네. 차가워 보이기도 그러니까, 한다고 예. 하는데 입 열지 말라고 확 깬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아직 많이 못 보여드렸구나, 야. 차차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말로 듣고도 지금 조금은 실감이 안 돼요. 어리바리한 이성애양. 예. 난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서울대 때 성애를 처음 보고 굉장히 새침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데 네. 같이 대회 치러보고 합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입은 웬만하면 여지 말라 그런데. 농담이고. 예, 네. 그리고 이슬. 저도 세미나 언니랑 같이 공대인데요. 공대이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많은데 솔직히 같이 놀 때도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 같이 편하게 어울리거든요.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렇게 노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저 빼고 53명의 여성 후보자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 성격이 많이 털털한데 이렇게 이 대회에 맞춰서 여성스러운 모습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미스 코리아들이 조금 더 털털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기와는 다르게. 보기엔 되게 여성스럽고 단단하고 조신해 보이는데 실제로 생활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다 털털하고 야 툭툭 치면서 막 장난도 치고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미연 씨가 아주 쿨하고 이렇게 우리가 거침없다 그러죠. 근데 미스코리아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간다라는 그 어떤 결심도 일종의 챌린지인데 그렇죠. 도전인데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엔 뭐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뭐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런 면에서는 얘기를 안 해도 미루어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제가 끝으로 세미나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카메라라든지 이런 비디오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을 보면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는 자유분방하게 놀다가도 딱 카메라 보면 이렇게 순간 경직되고 웃으라고 해도 잘 못 웃겠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저는 잘 나오지도 않고 조금 굳어있어 네. 보이는. 지금 최혜린 아나운서나 저나 이렇게 아주 뭐 여유 있는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그래요. 다 당연한 거야.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자꾸 이제 뭐 많이 노출되고 이렇게 또 카메라 보고 하면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좀, 답변을 뭐 예스라고 드신 분이 5분이나 되셔서 예, 질문 2개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훌쩍 하네요. 자,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솔직히 지금도 화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화장 안 한 민낯이 훨씬 낫다. 예스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Yes or no? 여기 이제 서로가 알 거예요. 이거는 혜린 아나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을 듣지 말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갑시다. 예. 나도 굉장히 지금 이거 굉장히 이거 뭐라 그러죠? 껄쩍지근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예. 오케이. 그래. 미연 씨하고 또 이슬 씨는 아주 뭐 솔직한지 모르겠지만 손을 안 들었고요. 자, 다음 질문은 연예계 제의가 온다면 미스 코리아 분들 중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하나, 둘, 셋. 잘해야 돼. 이게 프로덕션 계신 분들이 막 지금 쭉 보고 계실 있을지 텐데요. 몰라요. 방금 언니 움찔한 것 같아요. 중간을 표현해야 되는 게 예. 어떻게 중간에는 의사가 있는 거지. 세모. 예. 자, 중간은 없습니다. 양끝만 있을 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손 드는 분 없으면 연예계는 불러도 싫다입니다. 자, 나는 연예계에서 제의가 온다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나중에 나간들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왜, 아까 움찔하셨죠? 아무도 없대. 그러면 이 순간 프로덕션에 있는 사장님들은 다 텔레비 끄고 이제 그럴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것도 솔직한 대답이라고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이제 제 질문은 다 동의 났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홍 의원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제 코너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저한테 하나 알겠구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나 안 주면 삐지려고 그랬는데. 하십시오. 가만있어 봐. 근데 막상 하려고 생각이 안 난다. 재밌는 거 하나 있다. 뭐. 내가 대시하면은 웬만한 남자, 어떤 남자도 넘어온다. 괜찮지 않아요? 너무, 제 거보다 훨씬 자, 낫네요. 좋죠. 자, 내가 대시하면 어떤 남자도 넘어올 수밖에 없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어머, 여러분, 왜 갑자기 아까 그 자신감, 미연 씨. 저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외면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좀 세 보이고 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아직 애기예요. 네. 자, 짧은 답변 한마디씩은 들어봅시다. 왜? 제가 너무 어떤 남자들을 너무 강조했나요? 이건 워낙 질문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예. 답을 해야 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후보자들 다 자신감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안티가 두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아주 좋은 굿포인트예요. 네. 공평 씨 똑똑해. 앞뒤로 다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죠? 네. 마음에 혹시 좀 있긴 하고요. 이게 지금 마음에 없는 얘기들을 하려니까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10분은 조금 짧은 것 같고요. 한 20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미스 코리아나 예쁜 여자가 꼬신다고 해서 나 넘어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해주고 한 여자를 가장 아름답게 아니, 봐주는 그러니까 미리 만난 사람이 없다면요? 예. 그 남자분이? 예. 그냥 내가 대시하면 사귀게 할 수 있다. 이런. 뒤늦게 손 드는 걸로. 지금 이성현 씨가 저 말을 함으로써 나는 내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조잡한 질문이 됐어요. 그래도 대답을 들어봅시다. 맞아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패스해도 될까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이게 사실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 기자는 어떻게든지 이게 사실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난 성공했어. 예, 저희가 일단 수학을 거두었네요. 이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김희슬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유도질문을 했는데 100% 말려들었어. 예. 수고했으니까 된 거예요. 아, 된 거죠. 됐어. 자, 우리 이제 이 코너는 여기서 안에 또 남았나? 뒤에 더 있어요. 미안해. 내가 소개 목적을 상실해가지고. 자, 우리 세미나 씨. 저는 대시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게 할 방법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세미나 씨는 존재 자체가 무슨 방법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안 있어도 남자들이 그냥 정신없을 거야. 그럼요. 근데 세미나 언니는 워낙 항상 글로 배우거든요. 별명이 글로 배우는 여자. 머리도 화장도 글로 배우고 10분 만에 꼬실 수 있는 방법을 만약 글로 배운다면 잘할 것 같아요. 일단 이론으로. 네, 이번 화장 이제 메이크업 강습을 받으면서 다이어리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밤에 피부에도 들어와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랬지, 뭐 이 부분 쉐이딩을 이렇게 하랬지 이걸 적는 걸 평일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평일 언니는 진짜 글로 잘 가르칠 것 같다고 책 쓰면 꼭 사겠다고. 그래요? 저는 세미나니처럼 남자친구 없어요? 네, 남자친구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졸업했으니까 남자 대시법 같은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치어리더였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근데 저희 미식축구 팀 남자애들은 저희가 7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봤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이성 친구보다 그냥 친구처럼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재밌는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어. 고맙습니다. 예. 에리나 아나운서. 이게 지금 제가 아는 홍현정의 위대인이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에는 막 장관님도 나오시고 뭐 국가기관의 장도 나오셨던 근엄한 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갑자기 모드가 이렇게 너무 바뀌어져가지고 시청자들이 당황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때로는 진지한 얘기를 좀 할 때는 할 줄도 아는 게 사실 미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마지막 코너로 우리가 장식을 합시다. 자, 우리가 각자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홍익인간 너무 좋은 교육 목적이지만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그런 신미한 미학적 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잘 못 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는 아름다움을 너무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한마디씩 들어봅시다. 제가 아직 아름다움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정말 아름다움이죠. 네, 그때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나 맞아요. 여자나.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자, 세미나 씨. 저는 아름다움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해 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수정이가 말했듯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타인이 느끼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움 이퀄 감동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네. 그렇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뭐 그거 최고죠. 그거 아름다움의 아주 좋은 점이죠. 자, 김희슬 씨. 저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외모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제는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외모도 충분히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해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성이 충분히 노력하는 여성이 이제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력하는 삶, 그죠? 네. 아까 세미나 씨는 감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는 노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등가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듣죠. 자, 그 다음에 성현 씨.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향기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시대지만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또 기억되는 거.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것만, 외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리는 아나운서 무슨 말을 마치듯이 이렇게 단어를 탁탁탁 해서 끄집어내죠. 감동, 노력, 향기. 아까 뭐였지? 열심히나 성실. 네. 야, 이거는 그냥 무슨 화두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선문답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저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배려가 또 배려 나왔다. 이제 네,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누구나 이기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해서 남을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평희 씨. 네, 저는 아름다움 중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봤는데요. 한마디 단어로 정리하면 곡선미예요. 먼저 외적인 곡선미는 자기 관리를 통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또 그러니까 내적인 곡선미는 얼마나 여성으로서 포용력이 있고 모성애가 있고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선미 좋다. 또 미연 씨. 네. 저는 이번 대회를 이번 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저희가 8월 3일날 무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대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달 동안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만들어진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각자의 인생 53명, 저를 제외한 53명의 후보자들의 인생에 가장 멋진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최혜린 아나운서, 지금 이분들이 우리 미스코리아 7분이 말씀하신 단어를 하나씩 다 끄집어내면 그게 아름다움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질문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했고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었어. 네. 나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자, 아까 그런데 우리가 누가 외모지상주의 얘기한 게 이슬 씨죠? 네. 근데 정말 외모지상주의가 조금 우리나라 너무 과해. 내가 보기에는. 요즘에 뭐 취업 준비한다고 그러면 다들 예전에는 뭐 스펙 이랬던 때가 있다면 요즘은 일단은 성형 수술부터.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걸 요구한다라고도 많이들 느끼나 보더라고요. 참 이게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해요. 내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런 거보다는 소위 그 문화적인 아름다움, 그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양이나 교양이나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은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그게 돈도 안 들고 그거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일인데, 그죠? 사회가 좀 그런 풍토, 내가 문화적으로 근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조금 더 가는 풍토가 훨씬 근사하고 경제적으로 봐도 그게 더 돈 안 들고, 그죠? 그리고 그게 또 멋있는 거고. 너무 그냥 뜯어고치려고 막 그냥 너무 이쁘게 하려고만 하는 그런 병에 조금 사회가 물들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나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 자, 우리가 너무 외모지상주의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풍토에 대한 제가 안타까움을 이 얘기는 비록 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미인이신 분들한테는 아름다워지는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에리나 아나운서한테 제가 넘길게요. 저도 전공은 전공은 아닌데. 네. 예. 자, 사실 지금 뭐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양 교육이 끝나고 나시면 또 곧바로 어디론가 떠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오늘 미션을 갖고 왔거든요. 미스코리아 만나러 나간다면서 이거 꼭 물어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하니? 건강하면서도 아까 잘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몸매가 유지가 되는지, 밤에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 건지 이제 서로 살아봤으니까 알 것 같거든요. 그 비결을 정말 그 어떤 정석, 교과서적인 거 말고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마른 체형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많이 먹고 또 많이 운동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 이런 말 하는 걸 망언이라고 그런 거 같아요. 맞지? 안티 저는 마르지 않았어요. 오케이. 예. 네, 저는 치어리딩부터 핫 요가라는 것부터 저희 엄마랑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먹지만 운동은 많이 한다. 네. 예. 약간은 조금 알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데요. 저는 이제 수분 공급이 일단 많이 되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배변 활동이 잘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 미스코리아 이제 합숙을 하면서 모두 하는 얘기가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일단 피부라든지 또 그리고 실제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이 그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하고 운동하고. 김희슬 씨는 제가 미리 말하는데 무슨 이슬만 먹는다 이런 말씀 썰렁했나? 아니, 적절했어요. 아, 적절했어요. 저도 언니랑 같이 물 주스나 이렇게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대신에 물을 자주 마시고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멀리 하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물을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물을 먹어요. 저는 하룻밤에 한 3리터도 마신 적이 있어요. 그냥 한 2-3시간 만에 방에서 근데 저 남자도 이뻐지려고 잘생겨지려고 저도 물을 많이 먹는데 소변만 무지하게 마렵고 이뻐지지 않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요. 비결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또 일단은 미인이 잠꾸러기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자지 않아도 짧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반신욕을 즐겨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리에 모든 피로가 몰려있고 다리에 모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로마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반신욕하면 또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근데 반신욕이 살 빠지는데도 도움이 좀 된다죠?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신욕, 물, 운동. 근데 물 3리터가 지금까지 제일 신선했어요, 종류 중에. 예, 그리고 맏언니는. 저는 따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하루에 삼시세끼 꼭 밥을 챙겨 먹어요. 이런 얘기 말고. 지도자서 네, 아침에는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저의 삶의 그런 생활 방식이고요. 질문한 내가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돼버렸어. 인스턴트를 별로 안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네. 정말 밥 세끼를 참 예쁘게. 근데 저 여기서 제보 하나. 제가 이제 미스 서울 할 때 이제 대회가 임박해서 몇 시간 전에 햄버거를 저는 이제 정말 풀이나 뭐 간단한 샐러드 먹고 이제 정말 대회니까요. 햄버거를 다들 그득그득 다들 비우시더라고.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 드시던데 잘. 그런데 그런 때는 이제 정말 어쩔 수 특별한 없이. 그렇게 긴급한 시간이 생겼을 때만 그런 걸 먹고요. 평소에는 피하려고 주로 밥을 먹어요. 웰빙 음식을 챙겨 먹어요. 저는 좀 습관적인 면에서 또래 친구들이랑 다른 면이 있는데요.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11시 정도에 자고 그 다음날 6시, 7시 정도에 일어나는 게 제 생활인데 그래서 처음 합숙 생활할 때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매일매일 그 생활 스케줄을 짜서 잘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자, 마지막 기대합니다. 뭔가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앞에 언니들이랑은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외모와 또 아름다운 신체 바디라인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는 것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습관이 뭐 핸드폰 배경이라든지 제 방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항상 그 외국인 그 화보 포스터가 항상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만심은 아닌데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이뻐, 나도 저렇게 아름다워, 나도 저런 몸매가 될 수 있어.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지금 방에 걸려 있는 사진은 누구? 저도 알 수 없는 사진인데요. 그냥 몸매가 너무 이쁜 배우여서 그렇게 걸어뒀습니다. 예, 정말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괜한 질문이었다 생각이 들지만 사실 또
기본에 정말 해답이 있는 것도 그럼요. 다시 그럼요. 한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이 늘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미션을 수행해서 가네요. 예, 물 3리터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다시 저도 화장실에 드나드는 한이 있고 물을 다시 먹는 쪽으로 살이 나는 너무 안 쪄서 그게 참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최린 아나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말 네. 젊은 20대 특히 네. 남자분들을 네. 위한 시간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한테 호감을 느낄까? 제일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스테레오타입화된, 그렇죠? 뻔한 질문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꼭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누구부터? 미연 씨 끝에부터 한번 이상적인 남자형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가정적인 남자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탤런트 중에 이선균 씨라고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소유자의 남자였으면 정말 저한테는 최고 이상적인 남자. 홍현님 목소리는 어떠세요? 네? 홍현님 목소리는? 질문 굉장히 좋았다. 정말 좋아요. 외모도 장동건 남자잖아요. 홍현님 오늘 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게. 매고 이제 마무리 칩시다. 예, 최고조의 공평희 씨 날- 얘기는 더 이상 들어볼 거 없어요. 오케이, 다음에 평희 씨.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눈이 낮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남성분들의 외모를 거의 보지 않아서 네. 그럼 뭘? 저는 조금 유머 감각,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맞는지 예. 그런 면을 보거든요. 예. 네. 좀 재밌는 남자. 네. 예, 외모보다는 유머러스함. 저는 얼마 전에 방송됐던 드라마 속 주인공에서 현빈 씨가 연기했던 그런 남자 캐릭터를 정말 원하는데요. 그러면 부자하면서 약간은 조금 그런 남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 여자한테는 굉장히 무심한 듯 하면서도 배려 있게 대해주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그런 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남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만 좀 바라봐주는. 네. 제 이상형은 션 씨예요. 정혜영 씨 남편. 진우션의 션. 네, 션 씨인데요. 이야, 너무 따뜻하죠? 네, 저는 너무 흔한 자상하고 분이고. 따뜻하고 이렇게 세심한 남자 있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근데 여기서 세심한 거지 소심한 건 싫죠. 소심한 건 아니에요. 현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려,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정혜영 씨 행복하시겠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해서 키우겠다라는 생각은 누가 하겠어요? 정말 탁월하죠. 얼굴에도 그 선함이 그대로 묻어나죠. 부부가. 네, 맞아요. 션 같은 사람. 네. 패스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 아저씨고 너무 행복하시겠다. 아유, 그분은 누군지 너무 행복하겠다. 또, 세민아 씨. 저 같은 경우는 닮고 싶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데요. 보통 저보다 뭔가 잘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닮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또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저를 이해해주는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약간 존경할 수 있는. 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성. 같은 실험실에 있는데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은 없고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호영님. 아까는 이런 대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근데 정말로 제가 처음에 좋아하게 된 계기도 저보다 뭔가를 더 잘해서 닮고 싶어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여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도. 예. 홍현님이 빨리 패스하고 싶어 하시네요. 네, 아유, 그다음. 저는 아직 이상형이 없어요. 너무 어려서. 그것도 참 재밌는 대답이다. 아니, 보통은 뭐 이런 얘기 또 받아주면 더 많은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없다는 것도. 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코너를 넘어가기 전에 최일인 아나운서 여기서 네. 확실히 그 변명을 해두고 가야 될 게 있어.
확실하게 해둬야 돼. 네, 뭔가요? 아까 미연 씨가 저를 장동건이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전혀 짜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난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나 비난받아, 욕먹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대본 어딘가에 없군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갔어요. 이제 결론 갑시다. 앞으로 20년에 여러분들이 20년에 나는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거를 한마디씩. 저는 20년 후면 몇 살인지 네,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장래희망이 외교관, 그 다음에 판사인데요. 꼭 멋진 그리고 공정한 판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엄마, 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이쁜. 이렇게. 다음에 세미나 씨. 네, 저는 이제 장래희망이 발명가예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제가 만든 제품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또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인생의 목표인데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듣고 다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20년 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독특한 또 성함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슬 씨. 제가 미스코리아 중에 존경하는 선배님이 금나나 씨거든요. 금나나 씨 보면은 미스코리아 된 이후에도 연예계로 진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학업에 끝까지 이제 의지를 보였는데 저 또한 연예계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어요? 아직 제가 이제 2학년이거든요. 이제 전공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결정 못했지만 제가 수학이랑 화학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려고. 여성들이 이공계를 자꾸 진출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너무 좋겠어. 왜냐면 이공계 남자들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너무 이공계 없어요. 그거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선배 물리학도로서 그럼요. 그럼요. 난 그래서 세미나 씨를 100% 내가 앞으로도 지지하고 저분이 어떻게 커가는가를 난 지켜봐도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다 지지하실 분위기예요. 그래요? 오케이. 예, 이성희 씨. 저는 20년 후에는 아마 세계적인 패션 CEO가 돼서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세계에 알리고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의 그 다음 세대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그래서 전파할 그런 세대들을 양성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처음 같은 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성으로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프랑스 영부인 중에 카를로 브룬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열정적이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닮고 싶은 방송인이 이금희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눈을 보면 왠지 내 약점을 말해도 다 보듬어 주실 것 같고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런 편안한 이미지의 방송인이 돼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너무 저는 또 한 새로운 면을 발견했던 분이라서 충분히 정말 이금희 선배님 같은 그런 아나운서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공사 CEO가 꿈인데요. 조금은 정말 막연한 꿈 같지만 20년 뒤에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알리고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시키는 그런 항공사를 설계를 해서 멋진 CEO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에린 아나운서 이제 이번에 미스코리아들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대담 토크쇼를 하는 게 3번째거든요. 네.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일? 뭐 제 친구들이 장동건을 닮았다든지. 그것도 그건 좋은 일이고. 그거는 오늘 최대의 수학이야. 오늘 최대의 수학이고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다른 프로그램 할 때하고 미스코리아들하고 인터뷰할 때하고 표정부터 다르다라는 저한테 그게 누명을 씌우더라고요. 억울해. 거울이? 사실 이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예, 저 진짜 거울 지금 보여드리면 저기 죄송하지만 입이 여기. 근데 사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여자지만 이렇게 또 그래도 저도 좀 약간 업되고 그럼. 기분 좋고 그런데 뭐 당연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반응일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너무 재미있는 시간, 또 힘든 어떤 그런 경쟁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 조금 여유를 찾았는데 앞으로 1년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미스 유니버스 또 미스 뭐가 있죠? 인터내셔널도 있고 다 나가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외람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충분히 이뻐요. 경쟁력 나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문화적인 소양을 1년 동안 이제는 정말 그 문화적 경쟁력이 미에서도 결정적으로 순위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앞으로도 하셔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요 분들 중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세계 1등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어느 분야도 다 여자분들이 뭐 골프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진출했는데 아마 분명히 미인대에서도 올해 굉장히 좋은 에리나 선수 굉장히 진화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특히 그죠? 저는 볼 오늘 때마다. 진짜 국가대표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미스 코리아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 지금 7분을 저희가 참 영광스럽게 만나고 있는데 국가대항전을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A매치라고 하잖아요. A매치에서 승전보를 들려주실 수 있으리라 보고 저는 오늘 믿음과 확신을 얻어갑니다. 그러게요. 여러분의 앞길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뭐 1년이 아니죠. 평생이지만 특히 앞으로 1년 동안 행운이 따르길 빌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또 저희들 시간 빼서 미안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저 유쾌한 수다, 그리고 정말 솔직한 면모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금 뭐 저희가 다른 포맷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좀 조금 어떻게 보면 경제 얘기 딱딱한 얘기 많이 하다가 오늘 일부러 제가 조금 좀 눈을 좀 즐겁게 하시라고요. 좀 다른 포맷으로 진행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